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변호사님, 네, 오늘 오랜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좀 문의 좀 드릴게요. 네, 왜 그러냐면, 많이 지금 늘고 있다라는 네. 이야기가 있고, 실제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요. 상담이 한 두 배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과거 4년, 5년 전에 저희가 막 새벽까지 막 진짜 네, 줄 서셔가지고 상담받아 기억나시죠? 맞습니다. 네,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.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부동산에서 쓰거나 네, 본인들이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, 네. 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?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잘못 작성하시면 과태료도 내야 되고 음, 세무조사까지 갈 수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. 근데 이제 쓰는 대상이 뭐 6억 이상 주택을 구입하거나 음,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작성해야 되는 거고 음, 투기과열지구면 증빙 서류까지 첨부해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뭐 처음에는 원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중요하게 봤었는데 그다음에는 이건 많이들 알아서 음, 이제 소명적으로 갔다가 음. 다시 요즘에 좀 집을 많이 사시는지 조달 계획서에 대한 문의가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내가 예금해서 모아둔 돈, 네. 뭐 투자했던 돈, 뭐 증빙이 되는 돈이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뭐 증여를 받거나 음, 아니면은 좀 차용증을 주고 빌리는 돈, 음.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? 그대로 쓰면 되죠. 근데 이제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. 음. 빌렸다고 하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그에 따른 상환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죠. 그게 안 되면 아, 증여로 의심받는 거죠. 그럼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그냥 음, 어떤 뭐 이렇게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음. 실제로 국세청에서도 볼 수가 있는 자료인가요? 맞습니다. 이게 부동산원에서 실거래 조사 들어갈 때도 이 서류는 무조건 보고요. 그리고 조달 계획서 밑에 보시면 써 있어요. 이게 유관 기간에 당연히 제출된다고 돼 있거든요. 아, 실제로 그런가요?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20대가 부모한테 받은 돈으로 아파트 샀는데 계획서에 그냥 본인 저축이라고 그냥 써가지고 뭐 20대 신혼부부 이러니까 별 문제 없겠구나 하고 썼다가 문제 돼가지고 수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가산세까지 맞은 사례도 수두룩합니다. 그러면 이제 좀 말이 그렇긴 한데, 그럼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요? 첫째로 소득하고 예금은 증빙 가능한 금액만 쓰는 게 맞고요. 음, 또 둘째는 가족한테 받은 돈이면 증여세를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, 음, 빌린 돈이다. 그러면 차용증과 금융증빙까지 준비하셔야 되고, 셋째로 은행 같은 데서 또 대출 받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은행, 뭐 금액, 조건까지 정확히 써야 되고, 마지막으로 현금 보유는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음. 국세청에서 현금은 사실 요즘 사회에서 생길 일이 거의 없거든요.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쓰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네, 그리고 중요한 건, 어, 예전보다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. 그죠? 네, 맞습니다. 4년 전, 5년 전보다 서류의 그 서식은 같다 하더라도 보는 기준이나 어떤 디테일은 좀 달라졌다라는 게 생각이 네.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맞습니다.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 조달 계획서부터 조심하는 게 절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시려고 한다면 계약하시기 전부터 자금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네요. 네, 예.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